안녕하십니까, 김영지입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다지 이렇게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실적이 좋건 안 좋건 그냥 예상했던 정도의 그 기대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주가에도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CNBC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이 낮아진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코멘트 하나 더 나온 게 또 좀 관심을 끄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이제 향후 1년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이제 영국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두 자릿수가 나왔잖아요. 참 놀라울 만한 그런 수치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두 자릿수인데 왜 미국에 무슨 영향이냐 하면은 이런 환율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영국이나 ECB 쪽에서 좀 룸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미국 FRB, 페드가 결정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어제 이제 존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한 내용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약간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됐지만 불균형 지속되고 수요가 여전히 경제의 공급을 초과한다. 그래서 이제 주택 제외해서 코어 인플레이션 쪽에서 수치가 4.5% 넘나들고 있고, 그렇지만 2% 장기 목표를 맞춰야 되니까 정책을 계속 좀 제한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한마디로 긴축 지속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얘기, 은행 쪽의 상황이 안정되었고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가계나 기업의 신용 조건, 결국 대출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 패드 인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지출 쪽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긴축을 만드는 그 정책, 통화정책이요. 이 통화정책 효과를 동반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계속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유동성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달러 쪽을 봐야 되는데, 그 달러 쪽 얘기를 오늘 지금 뒤쪽에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존 윌리엄스 총재는 그래서 향후 전망에 있어서 GDP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상승할 것이다. 실업률도 상승할 것이다. 이게 실업률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약화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올해는 3.25, 그다음에 향후에 2, 3년 뒤에 장기 목표 2%를 이동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결과는 괜찮은데 이쪽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고 좀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서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20년 무렵. 근데 또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렇게 이제 존 윌리엄스 총재가 저런 얘기했으면 국채 쪽 매수가 좀 약화되는 게 정상적인데, 또 입찰 경쟁률 보면은 2.66배 나와가지고 지난 3월보다도 좋았고 전분기보다도 좋았고요. 해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그랬었던 건데, 해외 투자자 비중이 3월보다 좀 많이 높아지고 전분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69%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 해서 국채 시장이 좋아가지고 국채 가격이 반등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등 시도를 장중에 이렇게 양봉을 조금씩 이제 시도하는 그런 모습, 이거 일봉 표시인데요. 이제 장중에 반등은 이제 하지만 또 밀리고 언젠가는 요거 이제 단기 이평선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입찰 결과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국채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 이 금리 전망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존 윌리엄스 총재가 정책을 지속한다라고 하니까 국채 가격이 이제 선반영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강세 전환하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고, 그러니까 반등 자체보다도 좀 약하게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연말 금리 확률만 보더라도 동결 확률이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국채 선물 쪽에서 강세가 나타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달러 쪽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이제 국채 쪽이 저렇게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도 이제 안전자산 약화다 이제 국채 시세 약화가요. 그렇게 보면은 달러도 약세가 되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달러가 이 지금 붉은색 21, 2평 넘어서면서 또 이쪽을 들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또 단기적으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이 패턴을 보더라도 이거 역회된 숄더인가, 그래서 오른쪽 어깨 만들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걱정도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 방금 전에 이 모습은 달러 인덱스고, 우리가 원 달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일목의 기준선이잖아요. 이 쭉 기준선을 돌파한 다음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작년 그 8월까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저런 모습인데 원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음에 이제 기준선을 깨고 내려온 건데, 지금 기준선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쭉 가고는 있는데 이거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변곡점에 지금 진입 중이다. 이 1330 레벨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만약에 이거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이거 달러 얘기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저기서 걸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이제 단기 저항 때 들어갔잖아요.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원 달러도 이렇게 중기 변곡점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걸 위로 들어서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걸리면서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향후 장세를 뭐 기간 조정에서 다시 재상승을 노리는 기간 조정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걸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큰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시장에서 이런 걸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위클리 만기일이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위클리 콜옵션도 샀다 팔았다 막 하고 있고 풋옵션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거래 내역 보면은 어제 나타났었던 그 거래하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풋 330 매수, 332 매도 뭐 이런 백스프레드 걸고 335도 호강 가다 막 이렇게 매도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나타났었던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333포인트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제 예상 지수가요.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거의 끝나갈 확률이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풋옵션 뭐 사고 있네? 뭐 이렇게 보실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트레이딩 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332 매도 위주 거래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쪽을 보면은 아까 이제 중기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변곡점에 들어섰다라고는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나마 또 이쪽에서 며칠 매수 들어오다가 이렇게 매도를 해주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중기 변곡점을 그리고 단기 저항선을 넘냐 다시 내려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은 더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글로벌 유동성하고 더불어서 미국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들, 자산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국채 선물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쪽 국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또 매수 그 구간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국채에 대한 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정책이 바뀔 그럴 가능성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포커스 맞추고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대강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재상승 채비를 할 것인지 뭐 그 기로점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보시면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들 적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